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쏘쏘했죠? 그죠, 여러분? 뭐 시장이 뭐 폭등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폭락하지도 않았고,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9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지수대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자리가 2500이죠. 그죠? 2500 여기에 수렴한다. 그 이전에 10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 매수 기준을 제시해 드렸던 자리가 코스피 지수 2350. 지난주도 250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2주 전에도 2500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연속적인 매수 대금의 증가. 그죠? 요거 없으면 가는 놈만 간다. 그죠? A가 상승하기 위해서 B가 하락한다. B가 상승하기 위해서 A가 하락한다. 이걸 우리가 키높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중심주의 전고점 돌파. 계속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힘이 부족하죠. 뭐 때문에? 매수 자금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터리 중심주. 이 네 종목의 저점 스탑. 지수는 언제나 그랬듯 우상향을 만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공개 방송을 했었죠. 그때가 2300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때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던 게 저 세 가지였고, 그리고 지수 목표치로 말씀을 드렸던 게 2500. 그죠? 그래서 이 명인들이 복귀에도 아마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걸요? 상당 기간 2350하고 2500을 계속 얘기할 거다. 그죠?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왜 많고 많은 지수대 가운데 2500에 계속 수렴할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완화가 되고, 그죠? 휴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고, 미국 2년물과 10년물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또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되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배터리 리튬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시장에 우리 수많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수렴하냐 이거예요.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저 자리에 왜 계속 수렴할까요? 머니가 여러분, 머니가 정한 거예요. 대한민국 니들은 지금 현재 100조에서 120조 정도 12월 결산 법인들이 벌었을 때 밸류에 있어. 그게 딱 네 위치야. 여기서 나는 비싸게 살 생각도 없고 싸게 팔 생각도 없어. 내가 결정했어. 여기서 내가의 주체는 누구야? 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가들 하나하나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대중매체, 증권사에서 목표치 상향시키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시장을 판단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보입니다. 퀘스천. 지금 주식시장에서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심플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심플하게. 복잡하게 나오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심플한 게 뜯어보면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역사도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 각종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다 포함되어 있고 기업의 실질적 밸런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수급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한 게 사실 심플한 건 아니지. 근데 이 심플한 이 키워드 하나가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 이 심플한 키워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드린 거는 코스피 2500에서는 여러분 2500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보세요. 연속적인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증가했을 때의 대응 전략, 증가하지 않았을 때의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2500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 코스피 지수 작년도 9월 달부터 2680까지 갔다가 2270까지 급락됐다가 다시 2510 이때까지 올라왔었다가 또 다시 이제 2496. 요 모든 상황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때의 배터리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나머지 뭐 언택트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시총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하나하나 제가 다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저도 다 깨뚫고 있거든요. 다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 왔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청자분들이 그걸 다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뽑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지 마라. 간단해야 된다. 그럼 전략이 다 나온다. 그 간단한 게 뭐냐? 2500. 심플. (2500이) 우리나라 적정 밸류. 아셨죠? 돈 붙어? 그럼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 빠져? 다시 떨어지는 거야. 자, 2500에서 돈 더 빠져?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2500 수렴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2500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요. 거래대금이 증가했는지 한번 봅시다. 안 증가했네요. 그럼 now 일주일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증가, 이 규모가 너무 적어. 10조도 안 되니까 한 6조에서 7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난주에 정석투자가 2500대에서는 연속적인 거래대금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봤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심플. 2350 그 다음에 2300 한 2400
제 방송 보고서 여기서 매수하시거나 추가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챙기세요. 만약에 주식이 100이라면 20이나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적정 현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 100을 가지고 있으면 한 80이나 70 정도로 줄여 놓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언제까지? when? 다시 매수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까지. 10조 이상 다시 증가할 때까지. 그러면 다시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if 다시 2450이나 2400 왔을 때 추가 매수 못하거나 단가를 못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량을 못 늘려요. 선언 하나 긋습니다. 2350에 다시 선을 긋습니다. 코스피 지수 2500. 자, 2500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돈이 안 붙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일부 수익 확보. 주식 비중을 줄인다. 만약에 주식이 100이면 뭐 70이나 한 80 정도.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아셨죠? 그리고 다시 산다. 언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가격 조정이 더 많이 나오면 한 2,400이 되든 2,450이 되든 이때 또 상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만든 현금을 어떻게 한다요, 여러분? 만든 현금을 어떻게 한다? 강한 쪽으로 비중을 더 실는다. 심플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심주가 있고요. 비중심주가 있어요. 내가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심주가 있고 비중심주가 있으면 비중심주에서 조금 더 만드는 거고 중심주에서 덜 적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when? 언제까지? 매수 거래 대금이 다시 10조, 12조 연속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이유는 다시 전략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수량을 높이려고. 그러면 급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급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급락이 나오면 미국 2년물이나 10년물이 다시 폭등이 나온다든지 환율이 요동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세 가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현상이 무너져야 되겠죠. 반도체 중심주들이 무너진다든지 배터리 중심주들이 저점을 뭐 다시 깬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현금을 더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 매물소화가 나오는데 지수는 별로 등락 조정은 없는데 종목에 대한 등락 조정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수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단가를 또 다시 낮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650에서 제시해드렸었던 코스피 2350 여기서 받을 현금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쭉 끌고 왔었잖아요. 이때 만들었던 이 현금이 얼마 안 됐지만 되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50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 전환 종목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주가 있고 비중심주가 있으면 한 비중심주에서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중심주는 조금 적게 만들고. 아직 시장의 판이 깨진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종목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배터리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반도체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삼총사 가운데 셀트리온 시세가 이번 주에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연속적인 매수 자금의 증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가는 놈만 간다. A가 상승하기 위해서 B가 하락한다. 그죠? B가 상승하기 위해서 A가 하락하고 A가 상승하기 위해서 B가 하락한다. 그죠? 이거를 키높이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업종 전체적으로 키우면은 순환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잘 하느냐. 중요 가격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삼성전자는 끄떡 없습니다. 71,700. 잠깐 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아래쪽의 가격이 아닙니다. 73,000원대 거래대금 뽑으면서 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67,000원 정도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또 매수지만 아래쪽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단기보다는 중장기 방향이 위쪽으로 크게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73,000원을 언제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돌파할 것이냐. 이게 더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파운드리. 그래서 GA 공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시가업체들 소개해드렸잖아요. 조정이 나올 땐 그런 거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8,000원인데 이 주식은 13만원과 11만원. 이 가격에 대한 기준, 이 가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D램 세대 교체와 관련돼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57,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이번에 좀 딛고 올라섰는데 다음 주에는 52,000원. 그 다음에 62,000원.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62,000원. 그 다음에 52,000원. 그죠? 6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수익률 게임을 펼치겠다는 얘기고, 그때는 중요한 게 거래대금.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얘 혼자 움직이겠어요? 나머지도 데리고 가겠지? 그 다음 62,000원을 못 넘어가면 이 주식은 52,000원과 62,000원에 대한 박스다. 근데 요 구간이 있는 동안 이 주식은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물 소환이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이잖아요. 자, 그 다음 바이오를 좀 먼저 할게요. 셀트리온, 이건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좀 많이 올라왔죠. 중요한 가격 기억하십니까? 165,0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등락 조정. 만약에 165,000원 다시 온다, 깨졌다, 다시 매수. 그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는 중요한 가격은 165,000원 이 가격이지만 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질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2,000억에서 한 3,000억. 이해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1,0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얼마? 얘도 한 2,000억, 3,000억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는 거래대금이 터지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때까지는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한 가격 기억하시죠? 45만원. 오늘도 그렇고,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한 45만원 선 정도. 회복할 듯 말 듯, 회복할 듯 말 듯,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이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대부분 섹터들이 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꼬리간 좀 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두 개 기업은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47만 기준으로 꼬리 기준. 이게 조만간 한 1, 2만 원 정도 꼬리 기준이 좀 높아지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고, 이것도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두 종목이 남았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방송 통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또는 마감의 정석을 통해서. 그죠? 그거 되돌려보기 하시면은 이 기업에 대한 스토리나 포인트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고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종목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47만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45만원. 이게 안착되면 나머지 두 종목. 배터리 중심주 가운데서 네 종목을 제가 찝어드렸었잖아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저점이
높아지거나 멈추는 시도를 계속 나와야 된다. 직전 저점을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까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얼마? 2200. 기억나시죠? 이번 구간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죽이면 2200인 거고, 반도체를 건들지 않으면 계속 박스 유지인 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2350 이상에서 계속 2500 요 사이에서 유지를 하려면 배터리가 저점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가격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3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고, 그리고 한번 과거로 한번 우리가 여행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여행을 한번 떠나가 봐요. 자, 2016년도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싸게 팔면 안 돼요. 제값 주고 팔아야지. 그러면 왜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나 LG 에너지솔루션이 먼저라서요. 걔네들이 신호 안 나오면 얘는 안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걔네들이 이제 그 기준가를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제 제가 연동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45만 원 계속 그게 방어 나와야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5, 포스코 홀딩스는 47만 원.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하고 음극재 둘 다 하잖아요. 2014년도 15,400원짜리에서 8,800원까지 주가가 폭락이 나온 기간 동안 포스코 그룹 자체가 위기였어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철강 관련된 거는 중국한테 얻어 터지지, 그 다음에 이 성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그죠? 좀 약간 반칙을 좀 많이 썼죠. 치킨 게임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철강에 의존했던 포스코 그룹에서 변화를 꾀합니다. 배터리로 가자.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철강 쪽 관련된 기득권 있었던 주요 고위 임원직 것들을 다 날려버려요. 30-40%를.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16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물갈이를 한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로 갑니다. 2016년도에 칼을 댄 다음에 철강에 의지했었던 이쪽 지지했던 사람들 다 내쳐내고 배터리를 승부를 봅니다. 권효준 부회장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76,000원까지 7배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적 한번 비교해 보면 이때도 실적이 한 1.1조 나왔고 이때도 실적이 한 1.2조 나왔어요.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800억 나오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그러니까 실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뭐냐면 철강이라는 사양산업, 철강이라는 사양산업을 버리고 배터리를 완전히 체질 개선했기 때문에 이거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때의 밸류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27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요. 저 때의 상황을 우리가 밸류를 환산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철강 때의 밸류인 겁니다. 철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지금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잖아요. 둘 다 하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난이도는 양극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먼저 팔았다고. 그래서 2018년도 권효준 부회장님이 딱 이것까지 체질 변화 딱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아요. 2020년도, 2021년도. 양극재도 2021년도 후반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돈을 못 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음극재로만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을 때가 30만 원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꼬리로 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양극재가 주 매출인데 양극재가 돈을 못 벌었을 때니까. 근데 돈이 부족해지면 얼마든지 주식은 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꼬리를 달죠. 왜? 양극재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고성장이 둔화가 되고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서 주가가 할인은 받을 수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꼬리 기준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체 거래대금이 지금 한 2,300억 정도 나오잖아요. 한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 5천억 정도 나온다.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5만 원 단위로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30만 원이면 35만 원, 35만 원이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꼬리 기준 30만 원 초반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중요한 가격이 68만 원, 이번 주에는 68만 원 방어가 되게 중요하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으나 68만 원을 깨더라도 회복해주고 이런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왜? 68만 원이라는 자리는 에코프로가 여러분 대규모 매출 성장과 이익이 발생됐던 자리예요. SK이노베이션하고 장기 계약하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큰 점프를 하기 전,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나오기 전에 밸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8만 원 자리를 깬다는 얘기는 에코프로의 실적 밸류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더 큰 악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자리는 수성을 해야 된다.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대응을 하실 때 지수 기준으로는 2,500. 여기서 좀 싸게 사서 샀던 거 있잖아요. 2,350이나 한 2,300 싸게 샀던 거 좀 수익 확보한다든지 조금씩. 그래서 현금 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오면 전체 매수 자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그 자금 다시 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몇몇 종목들을 타켓으로 놓고서 매매 대응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게 반도체의 전고점 돌파와 배터리 중심주에서 두 종목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이 이제 저점 스탑이 되는 신호가 만들어졌었을 때, 이 현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그나마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칠 수 있으니까 이쪽 공략하고 있는 분들은 제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략 제시했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투자였습니다.